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와, 내일 모레는 벌써 4월달이네요. 와, 오후 8시 20분입니다. 네, 오늘은 옥스포드 아카데미 QJM에 나왔던 코비드-19 백신 접종과 알츠하이머 발병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 우리나라 연구진 노지훈, 정인하, 손순서, 김민호 선생이죠. 노지훈 선생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의학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리학과 안암병원에 계신 분이네요. 자, 김민호 선생은 누구냐? 김민호 선생은 이화여대학교 서울병원 정보학과 계신 분이고, 자, 국제의학저널 117권 10호 24년 10월. 자, 2024년 5월 28일 날 퍼블리시 된 논문이네요. 자, 한번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자, 추상적인 앱스트랙트를 볼까요? 앱스트랙트라는 얘기죠. 배경. 자, 코비드-19 팬데믹의 과제는 백신 부작용, 특히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의 잠재적인 연관성에 대한 우려로 확장됩니다. 자, 팬데믹 코비드-19 백신 맞고서 쓸데없이 막 알츠하이머, 경도 인지장애 이런 거가 걸렸죠. 차라리 안 맞은 게 나을 뻔했죠. 자, 목표는 뭐냐면은 이 코비드-19 백신 접종과 그 전구 상태인 MCI, 경도 인지장애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어떻게 했죠?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를 활용한 전국적인 후향적 코호트 연구죠. 자, 방법을 볼까요? 자, 총 55만 8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했죠. 그래서 참가자들은 mRNA 백신과 cDNA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접종하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AD하고 MCI 발생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다변수 로지스틱 분석과 콕스 회귀 분석을 토용한 ICD-10 코드를 활용했고요. 그래서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 환자가 대조군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이 대조군으로 썼다는 얘기는 이 백신과 이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대조군으로 썼다는 뜻이죠. 자, 결과를 볼까요? 자, 특히 mRNA 백신을 접종받은 개인한테서 3개월 이내에 백신 접종 3개월 이내에 경도 인지장애하고 알츠하이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팩트죠, 팩트. 자, mRNA 백신 그룹은 AD 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AD는 뭐예요?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 자, 이때 승산비로 계산할 때 1.225, 22.5%가 더 높았다. 백신 안 맞은 그룹보다 백신 맞은 쪽에서 22.5%가 높았다. 그러면 신뢰 구간은 1.0에서 1.464까지. 자, 경도장애는 2.37배나 더 높았다. 차, 심각하죠. 혈관성 치매나 파킨슨병과는 유의명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행이라면 다행이죠. 자, 결론이 뭔시야? 자, 코비드-19 백신, 특히 mRNA 백신과 AD 및 MCI 발생률 증가 사이에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재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성이 있다. 연관성이 없어야 되는데 왜 백신 맞고 연관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자, 그래픽으로 볼까요? 그래픽으로. 자,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픽으로. 자, 코비드 19을 백신을 맞았는데, 어휴, 뭐 경도 인지장애하고 알츠하이머가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연구 저자들이 봤을 때는.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국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코비드 19을 맞은 그룹하고 맞지 않은 그룹하고 자, 19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맞지 않은 그룹으로 이렇게 나눴죠. 그리고 백신 타입별로 나눴죠. mRNA 백신이냐, cDNA 백신이냐, 두 가지를 혼용했느냐, 이렇게 나눴죠. 그다음에 그래서 IR 값, OR 값, HR 값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430만 명 중에서 자, 이 인구는 서울 인구의 50%라고 그래. 이 중에서 55만 명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그다음에 2차 접종을 마친 상태. 그다음에 관련된 질환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배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 38,000명,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51만 명. 자, 이 중에서도 mRNA는 19만 명, cDNA는 32만 명, 헤테로는 7,000명. 이렇게 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했죠. 멀티베어러블 로지스틱 리그레션하고 콕스 리그레션 모델을 썼습니다. 써서 했더니 먼저 IR을 볼까요? IR을 보니까 자, 여기는 10만 명당 발생이라고 했는데 본문에는 만 명당으로 되어 있는데 만 명당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MCI를 먼저 보고 MCI 경도 인지장애를 보니까 이 빨간 선이 그래프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고 이 밑에 게 그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자, 여기는 25명, 여기는 한 85명? 자, 그러면 빼보니까 만 명당 빼보니까 몇 명이에요? 87명에서 그럼 62명이잖아요. 62명. 만 명당 62명이 백신 맞은 쪽에서 더 발생을 한다는 거죠. 만 명당. 자, 그렇다면 요거 잠깐 계산해 볼까요? 자, 만 명당 62명이 추가 발생.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4,437만 명이 백신을 2차까지 맞았어요. 그럼 곱하기 62명이 추가 발생하니까 27만 5천 명이 추가 발생한다는 건데 이 중에 노인 인구를 얼마로 30%, 이 중에서 30%를 잡아야 되나요? 30%? 자, 그러면 나누기 3을 해볼까요? 자, 그럼 100, 1000만, 100, 9만 명이 추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100, 1000만, 9만 1000명 정도가 자, 이 노인 인구를 아까 3분의 1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9만 명 정도가 추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엄청난 거죠. 자, 그다음에는 이거는 뭐 이쪽은 AD,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어느 정도가 발생할 것이냐. 지금 여기가 50명이죠. 여기가 80명 정도 되죠. 그러면 30명 정도가 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30명 정도가
30명 정도가 추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자, 4437 곱하기 30명. 자, 이 중에서 노인 인구를 3분의 1만 해볼까요? 4만 명이 알츠하이머가 추가 발생한다는 거네요. 이 백신 맞고서. 자,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4만 명 정도가 추가 발생한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자, 그다음에 HR 값을 보고 HR은 뭐야? 유연 비율. 자, 여기서 뭐 혈관성 침해하고 PD 파킨슨은 지금 여기 여기 1을 범위에 걸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통계에서 일단은 제끼고요. 자, 빨간 선 AD하고 경도 인지 장애를 볼까요? 자, 여기가 1.5니까 여기가 1.25 한 25% 정도가 더 발생을 한다는 거죠. 25% 정도가. 25%. 그다음에 여기가 2.5니까 여기는 2.25. 그러니까 2.3. 2.3 정도가 되겠네. 2.3 정도가 2.3 그러니까 2.3배가 더 그 경도 인지 장애가 발생한다는 거죠. 여기는 알츠하이머는 자, 한 1.3 정도니까 여기는 2.3이죠. 2.3배. 자, 알츠하이머가 30%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30% 정도가. 자, 30%. 자, 요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4437. 자, 이 중에서 노인 인구를 얼마를 봐야 될까? 노인 인구를 노인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 4분의 1로 잡아볼까요? 나누기 4는 100, 1000만. 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대략 1100만 명 정도인데, 이 중에서 87% 정도가 백신을 맞았다고 치면, 자, 곱하기 얼마나 해야 되죠? 곱하기 0.87은 965만 명이죠. 자, 이 중에서 백신을 맞고 mRNA 백신을 맞고 지금 발생률이 AD만 AD 알츠하이머 여기가 1점 얼마 자, 여기가 1.5죠. 그러면 여기가 한 1.2 정도 되면 한 20% 인구가 알츠하이머 걸린다. 곱하기 0.2는 자, 이거 뭐 자, 900만 193만 명 193만 명이나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얘기네요. 와, 이게 뭐 자, 이 계산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193만 명 정도가 이게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얘기네요. 이 계산으로 하면은 193만 명. 자, 제 계산이 틀리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는 그래픽 애브스트랙트를 살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인트로덕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
자, 2019년 말이죠. 12월 달에 갑자기 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때 코비드 19이라고 그랬죠. 질병을. 이거는 이때 나온 바이러스가 사스 코브 2예요, 2. 요거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요거는 질병 이름이죠. 그래서 갑자기 백신 개발을 막 1, 2년 내에 막 빠르게 막 했죠. 했는데 빠르게 했고 또 이거를 막 글로벌로 막 갑자기 막 예방 접종 백신 캠페인이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생각지도 못한 게 아니라 뭐 다 알고 있겠지만 뭐 부작용이 발생해가지고 뭐 심각한 질병 이 됐죠. 그래서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 근데 여기 초록에서 이 인트로덕션에서 백신을 맞았더니 뭐 코비드 19하고 관련된 심각한 질병 뭐 입원 사망을 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는 데이터를 제가 못 받고, 이거를 또, 아니,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1, 2년 내에 개발된 백신이, 어떻게, 글로벌 예방접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떻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코비드 19의 질병, 입원, 사망을 예방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 그렇게 갑자기 막 통계를 낼 수 있었는지 이것도 의문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백신 제조사가 하는 얘기를, 백신 제조사가 하는 얘기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방을 했으면, 부작용도 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연구에서 이 백신하고 이 AD하고 발병 사이에 잠재적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다 그러죠. 본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데이터를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방법을 볼까요? 방법은 이제 후양적 레트로스펙티브 코호트 연구죠. 그래서 코비드 19 백신 접종 후 알츠하이머하고 경도 인지장애 발생률을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질병 코드는 ICD-10 코드를 준수를 했고요. 연구 인구는 430만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중에서는 20세 미만 개인은 제외를 했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65세 이상 개인 55만 8천 명, 이 중에서 백신 접종자는 51만 명, 백신 미접종자는 3만 8천 명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뭐 표가 복잡하게 나오는데 표보다도 그냥 본문을 소개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표는 그냥 복잡하기만 하고. 자, 여기서 잠깐 이거 좀 볼까요? 그 AGD 1222 요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CH 제조합 백신인데, 자, 이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요건 제 추측입니다. 요거 D는 이제 날짜 데이트를 말하는 것 같고 12월 22일. 자, 요 날짜는 동지 날짜거든. 동지 날짜인데 요 날짜가
하루 중에서 태양의 길이가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12월 22일인 것 같아요. 글쎄 그 동짓날을 날짜를 쓴 건지는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제조업 백신이죠. 자, 여기서 CH라는 거는 침팬지라는 얘기고, AD라는 건 아데노바이러스. 그러니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는 뭐야? 침팬지한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예요. 침팬지한테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지금 벡터로 썼단 얘기예요. 벡터로 썼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침팬지 감기 바이러스를 맞은 거예요. 자, 옥스는 뭐야? 옥스퍼드 1. S는 뭐야? 스파이크 단백질. 그러니까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에다가 이 스파이크를 제조합시킨 거예요. 제조합 백신이에요. 자, BNT는 파이자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이란 뜻이죠. 여기 있죠.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미르나티가 이게 상품명인가 봐요. 코미르나티. 그 다음에 mRNA 1273은 모더나 스파이크 백스고요. JNG는 뭐 얀센, 존슨앤존슨, 여기 있죠? 얀센, 존슨앤존슨 코로나 백신. 자, 그렇고요. 계속 본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질병 코드는 뭐 AD 같은 경우 F00,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F00이라고 F00. 그다음에 G30이면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G30이 알츠하이머고요. 그다음에 F00은 알츠하이머성 치매. 자, 우리 저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뭐 그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의료 코드 ICD-10 코드 상에서는 이게 분명히 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MCI는 경도인지 장애는 F06.7 요거를 썼습니다. 코드로. 자, 결과 측정을 보니까 자, 통계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콕스 회귀 모델을 썼다는 얘기죠. 통계 분석할 때. 그리고 대조군으로서 혈관성 치매하고 파킨슨병을 대조군으로 썼죠. 그래서 백신 접종 후 1주, 2주, 1개월, 3개월 간격으로 트래킹을 한 거죠. 그래서 만 명당 누적 발생률을 측정을 한 거죠. 아까 그래픽에서는 보니까 10만 명당으로 써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만 명당 누적 발생률을 표시를 한 거죠. 자, 참가자들은 백신 접종 상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 백신 미접종, 그 다음에 두 번째 mRNA 백신만 맞은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cDNA만 맞은 분들, 그 다음에 둘의 조합으로 맞은 분들, 이렇게 4그룹으로 만들었어요. 자, 모더나,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그 다음에 모더나, 이런 백신을 맞았고, 그 다음에 cDNA 백신 전용 그룹은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또는 얀센, 존슨앤존슨, 아데노바이러스 26, 코브이2S, 요거하고,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옥스1, 코비드-19 요걸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보험료
요거는 요 얘기는 뭐 빼겠습니다. 요 얘기는 빼고. 자, 통계 분석할 때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한 SAS 엔터프라이즈 가이드. 요건 소프트웨어 이름이죠. 버전 8.3 SAS 연구소 캐리 노스캐롤라이나 USA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캐리가 시인지 뭐 카운티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있다 이 지역에 있다 이 회사가 여기 캐리에 있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그래서 SAS 연구소. 자, 요거는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래서 정규 분포는 콜모그래프, 그다음에 스미르노프 테스트를 사용해서 검증을 했고요.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로 베이스라인을 잡았고 누적 발생률은 10,000명당 발생 건수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중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해서 OR 값하고 95% 신뢰 구간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사용해서 HR 값하고 95% CI를 계산을 했죠. 자, 윤리적 승인. 자, 이화 여자대학병원 기관심사평가위원회에서 IRB를 했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니까, 자, mRNA 백신만 접종한 개인의 경우 백신 접종 후 3개월 내 발생률은 MCI에서 유의하게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OR 값이 2.37배. 와, 안 맞은 사람보다 맞은 사람이 경도 인지장애가 2.37배가 더 발생한다는 거죠. 야, 이거는 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AD의 OR 값은 22.5%. 22.5%. 아까 그래픽에서 한 20% 대충 제가 20%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았는데 정확한 숫자는 1.22로 그러니까 22.5%가 더 발생을 한다는 거죠. 1.22배. 자, 그 cDNA만 맞은 사람들은 OR 값이 1.76배. 그 다음에 교차 접종한 경우는 OR 값이 2.114배. 와, 참. 그 다음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MCI 발생률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백신 접종 후 MCI 및 AD가 발생할 위험은 백신을 접종을 받지 않은 그룹과 비교하여 특히 mRNA 백신 접종 그룹에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mRNA 백신만 접종한 개인의 MCI HR 값은 2.342. 그러니까는 2.34배가 더 높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MCI가 경도 인지장애가 2.34배가 더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cDNA만 맞았을 때는 1.742배. 그 다음에 섞어서 맞았을 경우는 2배가 더 경도 인지장애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D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mRNA 백신만 접종한 개인의 HR 값은 20%네. 20%. 아까 제가 맞네. 20%. AD 20%. 그래, 그래픽에서 제가 20%라는데 20%가 맞네요. 20%. 20%. 자, 이거는 표고요. 뭐 복잡해서 이거보다는 그냥 본문 설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테이블 4도 통과하겠습니다. 본문. 자, 디스커션을 뭐가 디스커션? 자,
자, 이 코로나 19 백신, 특히 mRNA 이 백신은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가 되었다네요. 지금 15번에 레퍼런스가 있는데 뭐 어떻게 설계됐는지 어떻게 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더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반응은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 즉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와 타우원킴으로 특징으로 하는 AD의 발병 기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백신을 잘못 만들었네. 백신을 잘못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자, mRNA 백신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했더니 비정상적인 단백질 응집 현상이 관찰이 된다는 거예요. 즉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하고 타우 원킴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뭐 여기 다 나와 있네. 16에. 자, 그래서 사스코브이2 백신이죠. 이 백신에 인코딩된 mRNA는 혈액 뇌의 장벽을 통과하거나 적어도 장벽을 파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와, 이거 무슨 무시무시한 얘기네. 사스코브이2 스파이크 단백질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상호작용하여 응집에 영향을 미치고, 자, 미세 악교 세포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얘기야? 자, 이게 이 mRNA 백신에 뭐가 얘가 코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사스코브이2 이 백신에 코딩된 이 mRNA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는 거야. 이건 뭐 통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를 통과한다는 거야. 그리고 장벽을 비비비를 파괴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뭐 뇌 속으로 들어가서 베타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하고 상호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응집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응집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글리아 세포를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완전히 뭐 병 주고 약 주고 뭐 생쇼하네, 생쇼해. 자, 이러한 상호작용은 염증과 단백질 오접힘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AD와 관련된 인지저하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저하를 악화시킨다잖아. MCI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염증과 단백질 오접힘을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AD와 관련된 인지저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인지저하를 악화시킨다, 백신이. 또한 mRNA 백신의 지질 나노 입자는 톨 유사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AD 발병과 관련된 신경염증 경로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와, 그 백신 안에 백신을 코팅하는 그 지질 나노 입자가 있잖아. 이 지질 나노 입자가 톨 유사 수용체를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톨 유사 수용체가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톨게이트 같은 초소 역할을 하는 그런 초소가 있는데 그 초소를 이제 활성화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신경염증 경로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신경염증 경로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염증 반응. 예?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염증 반응은 인터루킨 1 베타 및 종양괴사 인자 TNF 알파라는 거죠. 관련된 사이토카인 폭풍을 유발한다는. 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뭐야? 갑자기 사이토카인이 갑자기 방출돼 가지고 뭐 오한, 발열, 뭐 떨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일어나면
알츠하이머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시키는 급성 및 만성 신경염증 반응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고, 아니 이런 백신을 왜 이따구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더욱이 mRNA 백신의 N1 메틸 슈도우리드는 번역 중에 리보솜 프레임 이동을 유발하여 신경퇴행성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갈수록 태산이네. 이 mRNA 백신 안에 N1 메틸 슈도우리딘이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번역 중에 리보솜 프레임 이동을 유발한다는 거야. 그럼 뭐야?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을 한다는 거지. 그럼 이러한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자가 포식 과정을 포함한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하여 AD의 특징인 신경독성 단백질 응집체의 축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스코브2 백신에 의해 형성된 S 단백질과 관련된 분자 모방도 잠재적으로 AD 병리를 악화시키는 자가 면역 반응의 원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가 면역 반응. 그래서 유튜브 댓글에 보면 백신 맞고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큰일 났어. 응? 미치겠다. 와, 자가 면역 반응. 자, 더욱이 백신은 신경 변성의 발생 및 진행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일련의 낮은 수준의 신경염증 반응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신경염증을 꾸준히 일으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 그것도 염증도 신경계의 염증을 유도한다는 거야. 꾸준히 지속적으로. 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신경퇴행성 질환이 계속해서 증가할 거 아니야. 그죠? 와, 이거 백신이 아니라 이거는 백신이 아니라 이거는 무슨 뭐야? 대량 살상 무기네. 대량 살상 무기. 이런 걸 백신이라고 만드나? 자, 노인과 여성의 백신 접종 후 AD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은 그러니까 여성 쪽에서 AD 발생률이 더 높네요. 자, 인구 통계학적 차이와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종종 염증 반응이 높아져 신경퇴행성 질환이 더 빨리 진행되기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면역 체계 기능의 성별 차이는 여성에서 관찰되는 감수성 증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노인들한테 더 민감하다는 얘기야. 큰일이야, 큰일. 큰일입니다, 큰일. 네, 이상으로 이 논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한글로 이거 자동 번역된 걸로 하려니까 이 번역이 번역이 좀 이상해가지고 이걸로 오래 못 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다 맞는데 그 후에 번역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자, 한글로 그러니까 약간 이게 한 5% 번역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대체적으로 번역이 잘 되긴 됐는데 5% 정도 이상해가지고 이상하더라고요. 참,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공부 QJM에 나왔던 코비드-19 백신 접종과 알츠하이머병 발병 사이의 잠재적 연관성. 노지훈 선생, 정인아 선생, 김민 선생이 2024년 5월 28일 날 퍼블리시된 저널입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